정책자금 컨설팅 알아보고 계신 대표님, 솔직하게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볼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대표님,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승인 가능성 높습니다. 걱정 마세요. 성금만 주시면 바로 진행됩니다. 자, 이런 말 들었을 때 뭔가 좀 찜찜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자금이 급하니까 일단 맡겨봤다가 나중에 연락이 끊기거나 떨어지고 나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 경우 주변에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 찜찜한 느낌, 그게 정확히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책자금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컨설팅을 걸러야 하고 어떤 곳을 믿어도 되는지 딱 세 가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수수료만 챙기고 사라지는 업체, 승인 보장으로 유혹하는 브로커는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표님들이 정책자금 컨설팅을 의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장에서 실제로 문제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대표님들이 속는 이유가 몰라서가 아니라 절실해서라는 겁니다. 이번 달 자금 압박이 있고 설비나 운전자금이 필요한데 은행 대출은 한계가 있고 정책자금은 기간마다 조건도 복잡하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와서 대표님 저 믿으세요 됩니다 하면 흔들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순간을 정확히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 딱 세 가지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표님들이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잘 써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책자금은 회사 소개 대회가 아니에요. 심사기관은 이런 걸 봅니다. 이 기업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지, 자금 사용 계획이 구체적인지, 상환 능력은 충분한지, 고용이나 생산성 향상 같은 정책 효과가 있는지. 많은 브로커들은 대표님 입장에서 서류를 씁니다. 우리 회사는 기술이 좋아요. 매출이 성장하고 있어요. 아이템이 괜찮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걸 심사기관이 듣고 싶어하는 언어로 바꾸지 못하면 서류는 그럴싸한데 결과는 탈락입니다. 실제로 저한테 오셨던 제조업 대표님 중에 다른 곳에서 2번 연속으로 탈락하신 분이 있었어요. 서류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부 대표님 언어였어요. 저희가 같이 구조를 다시 잡았고 이번 설비 투자로 생산성이 30% 향상이 되고 납기 대응력이 개선되며 고용 2명 증가 예상, 상한 가능성도 충분하다. 같은 회사, 같은 투자인데 심사기관이 보는 논리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결과는 3억 원의 승인이었습니다. 좋은 컨설팅은 서류를 대신 써주는 곳이 아니라 대표님 사업을 심사 기준의 언어로 번역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기준, 승인 보장을 말하는가, 가능성 진단을 하는가. 여기서부터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정책자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뭔지 아세요? 100% 승인 보장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정책자금 승인 권한은 컨설팅 회사가 아니라 기관이 있습니다. 어떤 컨설팅도 승인 자체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됩니다. 기관에 불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금만 주세요 하는 곳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 의심하셔야 됩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컨설팅은 뭘 해주는 거예요? 보장도 못하면서. 맞아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조건으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낮다면 뭐가 문제인지, 보완하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지금 바로 가야 하는지, 몇 달 뒤가 더 나은지 이걸 말해주는 곳이 진짜예요. 저는 이 업계에서 7년 동안 수백 건의 승인 과정을 같이 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대표님이 이미 다른 업체에 성금을 냈는데 그 시점에 사실 가능성이 너무 낮았던 경우, 매출이 너무 약하거나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재무 상태상 지금 들어가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인데 제대로 된 컨설팅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됩니다라고 밀어붙인 거예요. 왜냐면 그들의 목적은 승인이 아니라 성금 수령이니까요. 저는 반대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 보완하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당장 듣기엔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대표님 돈이랑 시간을 지키는 방향이에요. 실제로 제조업 대표님이 계셨는데 처음 검토할 때 가능성이 낮아서 바로 진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실망하셨는데 몇 달 뒤 조건 개선하고 다시 오셔서 2억 원의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대표님이 컨설팅에서 봐야 할 건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들이 아니라 내 회사 현실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진단해주는 곳입니다. 자, 세 번째 기준, 계약서와 책임 구조가 명확한가. 이건 진짜 중요해서 꼭 드려야 할 말입니다. 정책자금 컨설팅에서 무서운 건 실력 부족보다 책임 없는 거예요. 실력이 부족하면 결과가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이 없는 업체는 돈이랑 시간까지 같이 잃게 만든다는 거죠. 문제 업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계약서가 없거나 있어도 조건이 애매하고 서비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안 적혀 있고 성금 받고 중간에 연락이 뜸해지고 탈락 후 환불 기준도 불명확하고 추가 비용을 계속 요구해요. 처음엔 다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약 단계에서 이미 차이가 드러납니다. 좋은 컨설팅은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어떤 자금으로 진행을 하는지, 어떤 자료를 누가 언제까지 준비하는지, 컨설팅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비용 구조와 정산 기준, 승인 후 사후 관리까지 포함되는 게 이게 다 문서로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책자금은 신청하고 끝이 아니에요. 승인 후에
후에도 조건 이행, 추가 서류, 보고 대응, 사후 관리 같은 단계가 이어지거든요. 승인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업체는 그 이유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컨설팅은 승인 후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기준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심사 기간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대표님 관점이 아니라 기관이 보는 언어로 설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둘째, 승인 보장이 아니라 솔직한 가능성 진단을 하는가.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왜 어렵고 뭘 보완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것이 더 믿을만해요. 셋째, 계약서와 책임 구조가 명확한가. 구두 약속이 아니라 문서, 프로세서, 사후 관리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 3가지가 없으면 정책 자금 컨설팅을 받는 게 아니라 불확실한 기대감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일 수 있어요. 저희 DS 컴퍼니는 정책 자금 컨설팅을 단순 신청 대응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칙이 4가지입니다. 자, 첫째, 사전 검토에서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무조건 접수부터 하지 않아요. 대표님 상황을 먼저 보고 가능성이 낮으면 낫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심사 기준 중심으로 설계합니다. 정책 목적, 자금 사용 계획, 상환 가능성, 정책 효과까지 연결해서 설계를 합니다. 셋째, 계약과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가져갑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지원하는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처음부터 명확히 합니다. 넷째, 승인 후 사후 관리까지 봅니다. 조건 이행, 관리까지 함께 챙긴다는 얘기죠. 정책자금 컨설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화려하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대표님이 불필요한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정책자금 컨설팅 알아보실 때 이제부터는 딱 이것만 보세요. 심사 기준을 정말 아는지, 승인 보장이 아니라 현실적인 진단을 하는지, 계약서와 책임 구조가 명확한지, 혹시 지금 우리 회사도 가능할까? 지금 들어가도 되는 사항일까? 괜히 맡겼다가 수수료만 날리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 있으시다면 무조건 진행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사전 검토부터 받아보세요. 정책자금은 급하다고 아무데나 맡길수록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처음에 제대로 진단받으면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아끼고 승인 가능성도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DS 컴퍼니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되는 건 제대로 설계해서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지금 고민 중이시다면 댓글이나 링크로 현실적인 가능성 한번 점검해 보세요.